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4장 문장부호론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장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왕 나오니까 필수적인 것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온점입니다.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씁니다. 다만 중요합니다. 표제어, 즉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합니다. 즉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지금 바로 떠나자. 인용문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붙임이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경우 역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온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적에 씁니다. 1999년 3월 1일은 연, 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점을 씁니다. 그래서 일에도 반드시 온점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 이렇게 놓고 여기다 안 쓰면 이건 틀린 거란 얘기입니다. 온점의 표기였습니다. 세 번째, 표시 문자 다음에 씁니다. 즉 서기. 이때 서하고 온점을 씁니다. 그 다음 물음표입니다.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현할 때 씁니다. 또는 적절한 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씁니다. 그거 참 훌륭한 태도야. 빈정거림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고양이가 집을 나가긴 했는데 가출이란 말이 고양이한테 적절한지를 모를 때 그때는 이제 물음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한 문장에서 선택적인 물음이 겹쳐 나타날 때에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물음일 때는 각각 씁니다. 너는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이러면 선택적인 물음이니까 물음표를 끝에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각각 독립적인 물음이니까 물음표를 각각 사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에는 물음표 대신 온점을 써도 가능합니다. 4번 역시 마침표와 마찬가지로 제목이나 표어에는 물음표를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일 때 물음표를 씁니다. 최치원 857년에 났는데 그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점 또는 쉼표라고 하는데요. 같은 적의 어구가 열거될 적에 씁니다. 근면, 검소, 협동 등은 우리 결의의 미덕이다. 그렇지만 조사로 연결될 때는 쓰지 않습니다. 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이때는 조사가 쉼표의 기능을 대신한 것입니다. 붙임,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광주, 대구에서는 쉼표를 썼지만 대전, 즉 말줄임표가 있는 대전에는 쉼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씁니다. 닭과 진해,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 2번 한 문장 안에서 7번이죠. 예, 7번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씁니다.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그럼 이 곧은 앞말을 대신 설명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곧 다음 앞말, 곧 앞에다 이제 쉼표를 쓰는 거죠. 곧, 다시 말해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그 앞말 다음에 씁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만약 여기에 쉼표를 찍지 않으면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에게 배웅을 했다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중의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쉼표를 찍으면 울면서는 갑돌이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째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과 뒤에 씁니다.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을 맞았다. 중간에 지금 속으로는부터 시작해서 괴로웠지만까지가 끼어든 말이죠. 이렇게 끼어든 말 앞과 뒤에 쉼표를 찍습니다. 14번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운데점입니다. 가운데점, 쉼표로 열고된 억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씁니다. 영수, 철수, 영이, 영수, 순이가 서로 짝이 되어 윷놀이를 하였다. 공주, 논산, 천안, 아산, 천원 등이 각 지역구에서 2명씩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렇게 열거된 억구들을 묶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나를 나타낼 때에 씁니다. 물론 이때에 온점, 즉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3.1 운동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15 광복처럼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씁니다. 경북방언의 조사 연구 같은 계열이죠. 충북 충남 같은 계열입니다. 5번 공통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억구로 묶을 때 씁니다. 상중하 위권, 지금 위권이란 말을 줄였죠, 그죠? 이때 가운데점을 씁니다. 금은 동메달, 메달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가운데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쌍점입니다. 쌍점은 내포되는 종류를 들적에 씁니다. 문장 부호하고 쌍점을 쓰면 그 뒤에 다음에는 문장부에 포함되는 것들이 오면 됩니다.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 사우, 붓, 먹, 벼루, 종이 모두 내포되는 종류들을 들 때 쌍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쌍점은 이때 앞에는 붙여 쓰고 뒤에는 띄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 표제 뒤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씁니다. 일시 1984년 10월 15일 마침표 문장의 끝남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제 뒤에 설명을 붙일 때에 역시 쌍점을 쓰고 앞에는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소괄호입니다.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씁니다. 커피하고 원어, 즉 영어 스펠링을 병기할 때 3.1운동, 연대, 병기할 때 그리고 무정, 한자음 병기할 때 이때 소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춘원, 6.25 때 납북, 간단한 설명을 덧붙일 때도 역시 소괄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도 역시 씁니다. 기호, 자세, 커피. 그 다음 중괄호입니다.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 보일 때 씁니다. 주격조사 이, 가, 이와 가가 동등하게 주격조사로 묶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대괄호입니다.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 어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나이, 그리고 나이에 대응되는 한자어 연세, 낱말, 단어, 수족, 손발 이렇게 고유어와 또는 고유어와 한자음 또는 한자음과 고유어 이렇게 서로 대비될 때 그때는 대괄호를 씁니다. 반면 앞서 그 무정, 한자 무정에다가 한자음 무정을 적을 때는 그때는 소괄호를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병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소괄호. 지금처럼 고유어 한자음 또는 한자음 고유어 관계일 때는 그때는 대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2번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는 자 바깥에 있는 묶음표는 대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글 가운데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씁니다. 또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작은 따옴표, 인용한 말 안에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인용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있다고 합니다까지가 직접 인용한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인용했죠. 그러니까 인용한 말 안에 또다시 인용한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속에 한 말을 적을 때 작은 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를 깜짝 놀라겠지. 마음속에 한 말, 자, 작은 따옴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장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문장부호가 개정되는데요. 문장부호 개정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배경과 개정 내용입니다. 문장부호 개정 배경은 글쓰기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에는 수기로 글을 쓰던 것을 지금 수기가 뭐가 됐어요? 인터넷 환경으로 글쓰기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부 개정의 필요성이 생겼고 따라서 이제 개정된 것인데 첫 번째, 가운데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점은 수기나 또는 워드 프로세싱에서는 이 가운데점을 찾는 게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가운데점을 찾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점을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낫표입니다. 낫표. 낫표는 역시 낫표도 이것도 자판에 없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자 무엇으로? 화살괄호나 또는 따옴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줄임표. 이것도 가운데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줄임표도 이것도 마침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모두 자 글쓰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장부 개정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할까 하고 말을 줄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맞는데 지금은 할까 하고 가운데점 쓰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침표 쓰는 것도 가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할까 하고 하나, 둘, 세 개만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역시 마침표 세 개만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상 문장부 개정의 중심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로마자 표기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 것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이 아닌 국제 표기, 즉 로마자로 옮겨 적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한 표기법, 그게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제1장 표기의 원칙.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은 크게 전자법과 전음법이 있는데요. 전자법은 글자대로 적는 거고 표기대로 표기대로 적는 것을 말하고요. 전음법은 발음대로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제1항에 보면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니까 자 우리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전음법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전음법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자 표기를 하시려면 그 표기 일람표부터 외우셔야 합니다. 단모음 아는 A, 어는 EO, 오는 O, 우는 U, 은은 EU, 이는 I, N은 AE, N은 E, 외는 OE, 위는 W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단모음 10개만 외우시면 이중모음 쉽습니다. 이중모음은 이 계열 이중모음 이 있고 오나 우 계열 이중모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열 이중모음은 앞에다 뭘만 붙이면 Y만 붙이면 되고 오우 계열 이중모음은 앞에다 W만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단모음, 자, 단모음 체계부터 먼저 공부해 봅시다. 전설모음, 후설모음 있었죠? 그리고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자, 여러분 키, 위, 제, 외해, 금, 붕, 조아 이게 단모음 10개야. 그럼 자 해봅시다, 여러분. 이는 I, N은 E, N은 A, E, 위는 W, I, 외는 O, E, 은은 E, U, 우는 U, 어는 E, O, O는 O, A는 A가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 표기일람표 단모음 10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중모음은 2계열. 자, 2계열은 야, 여, 요, 유, 예, 그리고 의. 5계열은 오아, 오에, 우어, 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2계열은 Y만 보시면 돼요. Y. 자, E 아니까 Y, A, Y, 어니까 EO, YO, YU, YE, YAE, 의는 UI고요. 그 다음 와는 W 하고 뭐 쓰면 돼요? A, 외는 WAE, 원은 W, 얘만 조심하세요. WEO인데 WO로 적어요. WE가 되겠고요. 이상 모음 일람표였습니다. 그 다음 자음 일람표입니다. 파열음. 자, 기억은 G하고 K로 적어요. 즉 모음 앞에 오는 G는 모음 앞에 오는 기억은 G, 음절말 또는 자음 앞에 오는 기억은 K, 쌍기억은 KK, 그 다음 키역은 K, 디귿도 모음 앞에 오는 디귿은 D, 그 다음 음절말이나 자음 앞은 T, 쌍디귿은 TT, 티읕은 T, 비읍도 역시 모음 앞에는 B, 음절발이나 자음 앞에는 P, 쌍비읍 PP, 그 다음 피읍은 P가 되겠습니다. 다음 파찰음입니다. 지읒은 J, 쌍기읒은 JJ, 치읒은 CH, 마찰음 시옷은 S, 쌍시옷은 SS, 히읗은 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음입니다. N은 M, N은 N, 미음은 M, 그리고 이응은 NG가 되겠습니다. 유음, 리을은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에서는 L로, 그리고 단, 리을은 LL로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기 일람표까지 모두 외우셨으면 그 다음 이제 표기 세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음상 혼, 동의 오류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이표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보세요, 여러분. JUNG, 중앙이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JUNG, ANG. 그런데 이거를 혹시라도 준강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준강.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표를 쓰면 준강으로 읽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상 혼동의 오류가 있으면 붙이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 제3항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만 적습니다. 부산, 세종 모두 첫 글자가 대문자가 돼야 합니다. 제4항 인명과 성. 자,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이표를 쓸 수 있다. 다만 이름 사이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홍길동 해볼게요. 홍길동. 즉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한글 맞춤법이고요. 반면 로마자 표기에서는요. 성과 이름 어떻게 써요? 성, 자, 홍, HONG, 그리고 길, GIL, 그 다음에 DONG처럼 이렇게 성과 이름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자 표기와 한글 맞춤법 표기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띄어쓰고. 그 다음 성의 첫 글자 대문자고요. 이름의 첫 글자도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이름과 이름은 붙여 쓰되 이름과 이름 사이에 붙이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름 사이에 음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복남은 복남이 소리가 바뀌어서 복남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복남으로 적지 않고 복남으로 적죠. 그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5항 도시, 군, 구, 음, 면, 리, 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도시, 군, 구, 읍, 면, 리, 동, 가로 적고 그 앞에는 붙이표를 반드시 넣습니다. 붙이표 앞뒤에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노량 동작구 노량진동 이러면은요 SEOUL 서울. 자, 시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 DONG JAK.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붙이표 하듯이 해야 되죠. 그렇죠? 붙이표하고 GU 구. 그 다음에 노량진동 NORYANG 노량 JIN 진 역시 붙이표하고 DON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에는 붙이표를 반드시 넣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되겠죠. 그죠? 인왕리, 그 다음에 의정부시, 서울 여기다 시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부시, 시, 군, 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 그 다음에 함양, 한평, 군, 삼죽, 면, 청주시, 종로, 이가. 그 다음에 6항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명 등은 붙임표 없이 붙여 씁니다. 송리산, 동림문, 그 다음에 무량수전, 촉성루, 극락전 모두 붙임표 없이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고유명사니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제7항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7항 같은 경우는 갑이잖아요. 그죠? 갑. 값은 원래 실제 발음은 뭐예요? 갑하고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GA P로 적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GA 그리고 얘가 P로 적으면 P인지 B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BS로 적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글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 그래서 7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 우리 것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표기법이라고 한다면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 것을 우리말로 적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외래어 표기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1. 표기의 원칙입니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24자모입니다. 즉 단모음 10개 하고 자음 14개 해서 24자모만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 제2항 외래어의 1음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F의 경우 한국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F를 히읗에 가깝게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이 F를 피읍에 가깝게 발음해요.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그죠? 계란 프라이, 또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또 패밀리, 패밀리. 이렇게 하나의 의문을 두 개의 음수로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래어의 일 의문은 원칙적으로 일 기호로 적기 때문에 위에 건 틀리고 아래 것만 맞아요, 여러분. 프라이, 프라이드, 그리고 패밀리. 그래서 피트니스, 휘트니스 아니고 피트니스가 되겠고요. 화일 아니고 파일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제3항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만을 적습니다. 즉 외래어 표기의 받침에는 이 7개의 자음을 제외한 나머지 받침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 SHOP지 않습니까, 여러분? SHP. 그렇지만 우리는 음절 끝에 뭘 쓸 수 없어요? 이 7개의 자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개의 자음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읍 못 쓰니까 비읍을 쓴 겁니다. 마켓, MARKET. 역시 티읕 못 쓰니까 마켓하고 뭘로 적은 거야? 시옷으로 적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외래어의 받침에는 이 7개의 자음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스 아니고 가스. 가스 틀려요. 또 꼬냑 틀리죠, 여러분. 틀리고 코냑. 카페 틀리고 카페가 맞겠고요. 또 모차르트 틀리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맞고요. 또 파리 틀리죠, 여러분. 파리가 맞고요. 본드 틀리고 본드가 맞습니다. 이상 외래어 표기엔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합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RADIO. 이거는 사실은 실제 발음은 레디오입니다. 레디오. 그렇지만 뭘로 굳어졌죠? 레이디오라고 쓰지 않고 라디오라고 적죠. 라디오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CAMERA의 원 발음은 캐머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캐머러라고 우리는 적지 않아요. 왜? 뭐라고 굳어졌기 때문에? 카메라로 굳어졌기 때문에. 즉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적습니다. 다음 이번엔 표기세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무성파열은 PTK입니다.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짧은 모음 다음이나 또는 어말 무성파열은 PTK는 받침으로 적습니다. 갭, 여기 보세요. 갭. GAP, A가 짧은 모음이죠. 그럼 받침으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갭 아니고 갭. 캣, 짧은 모음이니까 받침으로 적었죠. 캣. 북, 실제 발음은 뭐가 돼요? BUK. 따라서 짧은 모음이니까 받침으로 적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모음 다음에 오는 무성파열은 PTK는 받침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짧은 모음이 아닌 경우, 즉 위 경우 이외 짧은 모음이 아닌 경우에 오는 PTK는 그때는 을을 붙여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세요. 파트, 파트 여기 뭐죠, 여러분? 짧은 모음이 아니라 긴 장음이죠. 장음 다음에 오는 테니까 을을 붙여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 뒤에 오는 K는 을을 붙여서 데스크라고 적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로켓, ROKET.
이때 이가 짧은 모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 받침으로 적어야 돼. 로켓 이렇게. 알겠어요? 예. 자, DONUT. 그럼 이때도 이때 U가 짧은 모음이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받침으로 적어서 도, 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CAKE. K 앞에 A가 짧은 얘가 A가 짧은 모음이 아니라 이중 모음이에요. A. 즉 얘는 이중 모음이니까 어떻게 적어야 돼요? K. 모음이 두 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침으로 적어서 K 크가 되는 거예요. 짧은 모음일 때만 받침으로 적고 이렇게 짧은 모음이 아니면 을을 붙여주는 거야. K 크. 자, SCOUT. 역시 앞에 모음이 몇 개였어요? O하고 U하고 두 개였죠. 그렇죠? 그럼 이중 모음이죠. 그럼 이중 모음이 어떻게 적어요? 스카우하고 받침으로 적으면 안 되고 트로 적어야지. 스카우트. TAPE.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이 A가 짧은 모음이 아니고 이중 모음이니까 테이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또 FLUTE. FLUT. 앞에 있는 U가 장음입니다. 장음. 소리가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얘는 풀룻이 아니라 풀루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모음 다음에는 받침으로 적는다. 하지만 이중 모음이나 긴 모음 뒤에는 을을 붙여서 크, 트, 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표기세칙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찰음의 표기세칙입니다. 마찰음 시인데요. 시가 어말에 오면, 즉 단어의 끝에 오면 시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시, 대시, 브러시. 그런데 이 시가 자음 앞에 오면 이때는 슈입니다. 자음 앞에서는 슈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슈림프 피자입니다. 슈크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시가 모음 앞에 오면 그때는 모음에 따라 적으면 돼요. 자, 시 다음에 아가 오면 샤, 그 다음에 시 다음에 어가 오면 셔, 오가 오면 쇼, 우가 오면 슈. 이렇게. 따라서 어말에서는 뭘로 적는다? 시로 적는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어말시. 자음 앞에서는 뭐? 슈. 이거 두 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시 어말이니까요. 반면 모음 앞에서는 샤크, 쇼핑, 싱크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지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지는 지읒으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미라지가 되겠고요.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항 중모음입니다. 중모음은 각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 적되 문제는 이겁니다. 오우는 오우로 적지 않고 오로만 적습니다. 아우어는 아워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보우투 아니고 보트가 되고요. 타우어 아니고 타우어입니다. 또한 윈도우 아니고 윈도, 레인보우 아니고 레인보. 알겠습니까? 스노우 아니고 스노. 꼭 기억하세요. 오유는 자 오로만 적습니다. 그 다음 3번,
D, L, N 다음에 이어가 올 적에는 각각 디어, 리어, 니어로만 적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인디안 아니고 인디언, 유니온 아니고 유니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기출되는 외래어 표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엇으로? 문제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이 외래어도 결국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로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주요 외래어 표기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 아니고 보닛, 자동차 보닛이 맞고 본네트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클리닉, 또 클리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스라이드, 클리닉, 클리닝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스펠링이 SLID잖아요. 그죠? 어 중에 L이 모음 앞에 오면 어중 단어 가운데 오는 L이 모음 I 앞에 왔죠. 그렇죠? 모음 앞에 오면 그때는 리을로 적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아니고 슬라이드. CLINIC 역시 어중에 L이 모음 앞에 왔죠. 클리닉. 그래서 클리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중에 L이 모음 앞에 오면 리을로 적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아니고 포클레인, 산타크로스 아니고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어중에 L이 모음 앞에 오면 리을로 적습니다. 브라인드 아니고 블라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울렛, 하일라이트 아니고 아웃렛이 맞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맞습니다. 자, 이건 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펠링이 OUT 그리고 LET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어중에 L이 모음 이 앞에 왔죠. 그죠? 그래서 리을로 적으면 아울렛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복합어는 즉 아웃과 렛이 만난 말이죠. 복합어는 각각 적어요. 아웃 따로 렛 따로. 그러니까 아울렛은 틀리고 아웃렛이 맞고요. 하일라이트는 틀리고 하이라이트, 하이 따로 라이트 따로. 그래서 틀린 게 아울렛, 하이라이트가 틀리고 맞는 건 아웃렛, 하이라이트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플래카드가 맞고 플래카드 틀립니다. 플랜카드 틀립니다, 여러분. 다음 링거가 맞고 링게르는 틀립니다. 자, 다음 도넛이 맞고 로켓이 맞고 로봇이 맞고 도너츠, 로켓, 로보트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뮤지컬 난센스가 맞고
넌센스는 틀립니다, 여러분.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가 맞고 헐리우드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이 맞고 레크레이션 틀립니다. 엑셀러레이터가 맞고 엑셀레이터는 틀립니다. 타깃이 맞고 타겟은 틀립니다. 비스킷이 맞고 비스킷이 맞고 비스켓은 틀립니다. 비스켓, 타겟은 모두 틀리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 맞고 시스즘, 나르시시즘이 맞고 나르시즘은 틀리고 나르시시즘이 맞고 나르시즘은 틀리고 나르시시스트가 맞고 나르시스트는 틀리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평소 자주 틀리고 있는 외래표기법 몇 개 살펴봤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교재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틈나는 대로 자주 꼭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문제로 같이 풀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문장 부호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